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카페지기 유광입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선투연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상승을 했고요.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주택 공시가 시가의 80%까지만 올린다. 네, 원래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서 80%까지만 올리기로 해서 6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재산세 인하는 6억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기준은 여당의 요구대로 10억을 유지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정책이고요. 반면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자에게는 불리한 정책입니다. 자, 내년 보궐선거를 우려해서 긴급 땜질 처방을 냈다. 이런 기사인데요. 동학개미와 저가 아파트 소유자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년 보궐선거에서 지게 되면 1년 후에 또 대선이 있죠. 그래서 1년 후에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더 강한 규제가 내년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모두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공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은 시가의 9억입니다. 8, 9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 전국 주택의 95%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인 9억 이상 주택자에게 세금을 늘려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대주주 3억에 해당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수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가 8, 9억 그 주택에 해당하게 되겠지만 또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중국의 추격 때문에 사업 재편에 사활을 건 중소기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AI, 블록체인, 바이오, 친환경 등으로 빠르게 사업 환경을 전환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지금 저한테 충격을 주는 기사는 뭐냐면 가솔린차의 그 부품이 22,000개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기차의 부품은 700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품의 수가 3.1%로 감소합니다. 자, 22,000개의 10분의 1인 2,200개도 아니고 700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생산은 생산 인력이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4차 산업시대에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모두 4차 산업으로 시스템을 변경을 해야 하고요.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시대별 한국 주요 산업이 나왔는데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자, 지금은 이제 2020년대죠. 이런 식으로 시대별의 산업 구조는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변화를 빨리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가 기업과 국가와 개인의 생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2020년 미국의 선택, 기업들도 잠을 못 잔다. 지금 트럼프가 될 것인지, 바이든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그 선거의 결과에 승복할 것인지 불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총기 판매도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찬성과
반대, 클린턴, 트럼프와 바이든 이렇게 둘로 나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전세난 불편해도 기다려달라는 김상조. 네, LH, SH 통한 전세 물량 확대를 검토하겠다. 이런 기사인데요. 네, 지금 공실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로 전환하는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임대 시장은 94%를 개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94%입니다. 자, LH, SH를 통해서 공급을 늘려도 이것은 조족지혈이 되겠죠. 자, 공실인 아파트와 공실인 단독주택은 주변 동네와 내부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많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상가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한 집은 학교가 멀고 유흥 주점이 집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다주택자의 그 세제 혜택 외에는 전세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는 전세가가 더 오르고 전세 물건은 더 희귀해질 것입니다. 자, 전세가 안정은 반드시 개인과 정부가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자, 원화 초강세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은 유지할 듯하다는 기사인데요. 네, 지금 2017년도에 대한민국이 3만 불을 돌파한 후에 2018년도부터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그나마 이제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커피를 내리는 LG전자 바리스타 로봇입니다. 네. 지금 그 커피 3잔을 이렇게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가 로봇에 가장 앞서고 있고요. 인간의 노동력이 지금 로봇으로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로봇은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한국에서는 LG전자하고 현대중공업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디자인의 그 동커볼케를 지금 현대차가 다시 복귀시켰다고 합니다. 회장 직속 CCO 부서를 신설했다고 하네요. 최고 창조 책임자라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자, 미래는 전기차죠. 그러면은 외부 디자인과 내부 편의시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현대에서 디자인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대통령 누가 돼도 금리는 상승한다. 은행주가 들썩인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미국 대선이 끝나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쓸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유동성은 더 증가할 것이고요. 주식과 부동산의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내년 2744. 네, 백두산을 오른다. 이런 기사인데요. 네. 지금 2800이 넘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은 2000에서 2500의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3000까지 상승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년에 3000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시중의 유동성과 주식 부동산 가격은 원래 정비례하게 되죠. 지금은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경기가 나빠서 주식과 부동산이 눌려 있지만 결국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법 석 달에 서울 전셋값이 3,755만 원 껑충 뛰었다. 7.5%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것은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3개월 만에 평균 전세가가 이 정도로 상승을 했으면 엄청난 전세가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가보시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월세의 상승입니다. 임대차법과 보유세 증가로 임차인의 불만이
늘고 있으나 이제는 전세가 상승분을 월세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는 더 빨리 사라지고 반전세화가 될 것입니다. 자, 임대인은 그 월세를 모아서 재산세를 냅니다. 결국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이 늘어난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주택자분들은 눈을 낮추시고 지금 집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전셋값 올해보다 더 크게 오를 것이다. 네. 내년 전셋가는 5% 더 상승한다. 네. 올해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그러면 집값은 네, 당연히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건설산업연구소는 수도권 외곽 등 비인기 지역의 매물이 늘어나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서울의 집값은 많이 비싸고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외곽의 집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서울의 상승은 더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도권의 상승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집값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 지난달 0.32%로 0.1% 둔화가 됐다. 네. 자,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부동산 시장에 가보십시오. 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해 보시면은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신동 둔곡지구 연내완공 2026년까지 대전에 산단이 8개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세종과 가까운 유성, 대덕 서구에 주로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세종은 부산을 뛰어넘는 한국의 넘버2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산업 지도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도돌이표 수도권 청약 광풍.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상승했던 그런 경쟁률, 네, 683대 1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다시 이제 200대 1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상한제로 분양가를 눌러서 로또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당첨된 소수 외에는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지방 초토화,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전세 대란이 났다. 네, 이 기사를 보면요. 새로운 대책을 내어놓는 것도 이번 대책을 처리하는 것도 모두 어렵게 보여집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자, 임대차 2법은 전세 소멸법이고요. 전세가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매매가도 오르고 월세가도 오릅니다. 자, 거기에 세계적인 유동성이 더해지면은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서울을 갈라놓은 경부철도 지하화로 도심을 재생하겠다. 네. 자, 서울역은 철도와 도로로 둘러싸여서 뭐 단절된 섬과 같은 지역이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네, 자, 경부철도 지하화는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네, 소음이 사라지고 단절된 지역이 연결이 되고 푸른 녹지 공원이 생기고 새로운 집을 지을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철로 주변의 아파트는 소음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으나 앞으로 소음이 사라지고 공원이 생긴다면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서울역의 그림인데요. 네, 서울역 주변이 이렇게 쾌적해지고 깔끔해지는 것이고요. 아주 좋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 복합 개발지로 개발될 지역의 역들의 그 거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서울의 중심에 굉장히 넓은 땅이어서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가세 올려야 한다. 보편 증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가세가 10%인데 뭐 독일은 19%고 스웨덴은 25%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참 지금도 세금이 많은데 세금이 전방위적으로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국의 복지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세금도 전방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절충안 택한 당정, 동학개미의 당근주며 부동산은 옥죄기를 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주식과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의 그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치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네. 뭐 전세가가 이렇게 올랐고 뭐 전세 속 쇼크가 2, 3년 더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전망이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뭐 용산, 성동, 중랑, 서초 쪽에서 전세가가 많이 상승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의 상승은 결국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올 전세가 반전세, 또 반전세가 월세로 이렇게 시차를 두고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 네,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90%, 알고 보니 20%밖에 안 되더라. 이런 기사인데요. 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재산세를 올리기를 원하고 있죠. 결국 올릴 것이고 이것은 하락기에 큰 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빌라 세입자 10명 중에 1명은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 네, 결국 보증금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네,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20%가 늘어났다. 네. 자, 주거용 부동산이 막히니 상업용 부동산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맨해튼에 들이운 금융위기의 그림자, 뉴욕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의 글을 읽으면은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결국 금융위기가 올 것인가? 저는 올 확률이 한 10% 정도로 봅니다. 네, 전 세계가 금융위기가 오는 것을 모두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코로나를 극복한다면 네, 저는 90% 이상 극복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어떤 전염병도 2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 극복 뉴스가 나오고 또 희망이 생기면 유례없는 소비 폭발이 일어나고 또 유례없는 부동산 주식 가격의 상승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정책 실패가 만든 전세 지옥. 네, 줄 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으로 세입자, 집주인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명도소송, 꼼수, 편법, 함처, 불신과 균열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결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주거비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선대인이라는 분의 말이 틀렸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번에는 다르다. 미친 집값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제 주변에 한 달에 500 버는 부부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2억 5천 이하의 주택도 많습니다. 네, 4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가 있죠. 제발 강남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강남은 평당 1억에 근접하는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는 한 달에 월세가 200~300만 원인 원룸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구 소득의 절반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거비로 사용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방부동산 몰락을 부른 다주택자 세금 폭탄. 자, 그래서 경기 양평, 김천, 무안 이런 곳들의 집값이 수천만 원씩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런 것이 일부 지역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일부 지역에는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은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10년 이내의 그 새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옳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선티원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